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2라운드 J조랑 I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 현황들을 살펴볼 텐데, 제가 어제도 이제 월드컵이 언더오버가 반반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점수는 그냥 딱 3.0점, 경기당 3.0점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재 이 두 경기가 끝나가지고 스페인이 대승을 거두고 벨기에는 비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더오버 비율은 지금도 19대 19로 그냥 반반이거든요. 이번 대회 언더오버는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봐야 된다. 거의 뭐 그 수준으로 황벨인 것 같고, 생각만큼 이제 고배당이 비율이 그전 대회들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마헨이나 무승부 같은 거는 되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역배가 뭐 상당히 적다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뭐 프렌보다도 좀 더 뭐 마헨 접근이 나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 정배 방향의 이런 조별리그가 되고 있는데, 48개 팀으로의 확대가 약간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비교적 약팀들도 좀 있다 보니. 자, 오늘 첫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오스트리아입니다. 저번 경기 이제 뭐 메시의 아주 훌륭한 활약이 있었었죠. 라인업 변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경기를 조금 쉽게 임한 게 아닌가 싶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는 뭐 메시의 해트트릭도 나오고 그런 경기였지만, 사실 조금 더 꼬집어보면은 사실 뭐 이 나이에 메시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수비에선 일단 거의 기여가 없어요. 아무래도 현대 축구에서 전방 압박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한 명이 거의 뭐 수비에 없다시피 하다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리스크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팀 동료의 뭐 체력적인 소모라든지 전술적으로는 메시가 그냥 워낙 뭐 공격에선 천에 천이니까 뭐 그래서 쓰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지난번 경기 이제 득점들도요, 일단 첫 골 장면, 사실은 로메로가 상대 2선 3선을 그냥 다 삭제해버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메시의 마무리도 마무리지만은 로메로의 어시스트 역시 대단했다. 두 번째 골은 이제 리바운드 볼을 그냥 주워 먹은 거였었고, 사실 세 번째 골은 확실히 좀 메시다웠죠. 근데 나는 이 경기가 여러 가지로 알제리 정도의 체급, 알제리는 그래도 오스트리아랑 여기서 2위, 3위를 경쟁할 레벨로 보이는데, 저는 좀 내려온 지가 좀 됐다고 봐요. 뭐 이변을 일으킬 만하다, 저는 그 정도까지 전력은 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제 지적질하는 눈으로 보자면은 뽀록골스러운 측면이라던가 조직력이 잘 갖춰진 팀한테는 약간 뭐 부담이 된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이제 상대 골키퍼 쥐단의 아들 루이카 지단이 너무 좀 별로이지 않았나. 제가 분석에서도 알제리의 골키퍼 자리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루이카 제단은 그 A매치 경기가 사실상 은퇴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못했거든요. 무튼 아르헨티나는 솔직히 좀 모든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향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는 오스트리아인데, 얘네들도 사실 요르단한테 아주 편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단 요르단이 공격력이 조금 강했었고,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는 여러 차례 라이프 랑릭 감독 아래서 오랜 세월 동안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 이런 팀들이 엄청나게 이런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의 축구, 역습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에 발맞춰서 엔진된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수들이 전성기가 조금 꺾인 시점이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지난번 경기는 사실 오스트리아의 뭐 어떤 경기력보다는 이 요르단의 수비가 너무 별로였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스트리아가 막 뭔가 좀 엄청 잘해가지고 득점을 했다? 중거리슛 첫 골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이게 요르단이 뭐 공중전에서 비롯된 뭐 자책골이라든지 얼빠진 페널티킥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오스트리아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요르단 수비가 너무 개판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기는 사실 오스트리아 같은 팀이 저는 아르헨티나를 좀 상대해볼 만한 이런 성격이라고 보기는 봐요. 물론 뭐 아르헨티나가 되게 좀 뭐 조직적이고 수비도 이 정도면 빡세게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거는 맞는데, 오스트리아 특유의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그라운드에 잘 발현이 된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이 오스트리아가 아주 뭐 결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제가 분석하고 있는 현재 아직 이게 배트맨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배당 같은 거나 기준점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금 이제 해외 배당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뭐 1프렌 같은 거나 2프렌도 어쩌면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2프렌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 무튼 저는 아르헨티나의 편한 승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헨보다는 나는 프렌이 가까워 보이는 경기여서. 그리고 또 하나, 아르헨티나는 지난번에 우승할 때도 사실 이제 결승에 오르기 전까지 가장 고전한 경기가 네덜란드전이었었거든요. 8강에서. 그 경기가 연장까지 갔는데, 특히 이제 높이 싸움, 세트피스에서 크게 고전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오스트리아도 얘네들도 지난번 경기 때 뭐 세트피스 득점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네이션스 리그나 뭐 이런 데서 그 노르웨이도 보면 이제 뭐 기골이 되게 장대한 애들이 많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노르웨이 5대1로 박살낸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이런 높이 싸움이었었거든요. 그런 걸로도 뭐 노르웨이를 압도할 정도로 공중전 같은 데서는 저는 오스트리아가 꽤나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수비진의 로메로 정도 말고는 오타멘디를 쓰더라도 키가 좀 작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뭐 점프력이나 이런 건 얘기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좀 딸리는 그런 선수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서 오스트리아가 이게 결이 아주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배당이 궁금하지만 저는 이건 아르헨티나의 뭐 마헨보다는 오스트리아의 프렌 방향으로 볼 것 같아요. 뭐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오스트리아의 이 프렌이 궁금해지고, 결국에 뭐 배당을 보고 얘기해야겠지만 저는 일단 오스트리아의 프렌 방향이다. 아마 2.5일 것 같은데 저는 2.5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르헨티나가 저는 오스트리아한테는 조금 이제 고전할 만한 상성이다. 그렇게 느끼고는 있네요. 저번 경기 첫 경기도 너무 좀 쉽게 갔다고 생각도 하고. 자, 그리고 프랑스 대 이라크입니다. 뭐 단적으로 이 경기는 좀 쉬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라크가 저번에 노르웨이한테도 학살을 당했는데, 프랑스는 첫 경기 상대가 이제 세네갈. 사실 전반전에는 엄청 고전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결국에 후반전에 또 첫 골로 물꼬도 트고, 그러고 나서는 좀 편하게 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이제 뭐 세네갈의 수비가 너무 좋았다든지, 오히려 막 세네갈이 이길 만한 찬스들, 골대샷 막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붙은 프랑스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후반전에 어쨌든 은바페한테 계속 찔러주다가 하나는 터졌고요. 중간에도 이제 뭐 덴벨레, 올리세 이런 이선 자원들이 스위칭을 한다든지, 올리세가 중앙으로 오니까 플레이가 살아났다. 또 이제 바르콜라가 투입되자마자 2분 만에 또 득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 방식이 괜찮아요. 지금 이제 공격진의 폼이 좀 좋은 게 있고, 지금 덴벨레는 되게 별론데 다른 애들이 저는 폼이 좋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라크는 이제 노르웨이한테 공중전에서 후세인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톱이었던 후세인이. 그날 이제 알하마디랑 후세인 이렇게 투톱으로 나왔었는데, 뭐 이라크는 저는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수비적으로도 어쨌든 홀란한테 뭐 줄 골 주고, 후방에서 실수가 또 엄청 많아서 골키퍼가 이것도 이제 카리우스 해버렸죠.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후방에서 또 패스 미스 때문에 여러 뭐 실점 위기도 준다든지, 그냥 이라크가 별로 결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과정도 되게 좀 빡세다고 했었고,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왔다고 했는데, 이건 뭐 아시안컵에서 좋은 모습들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없었었고요. 그냥 어쨌든 노르웨이한테 1점을 뽑았다. 뭐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별거 없었던 것 같네. 경기 중간중간에는 좀 이제 높이 싸움에서 의외로 노르웨이한테도 상대가 좀 된다. 그런 건 있었지만은 결국에 또 후반전에는 또 코너킥에서 웨스트 유고리한테 실점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장면까지 나오니까 그냥 별달리 이라크를 좋게 볼 만한 게 없다 생각이 됩니다. 저번 경기는 프랑스가 사실 세네갈 정도면은 아프리카 뭐 최강팀급이고 고전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라크는 뭐 전혀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벨기에랑 이란 경기 같은 거는 이거는 벨기에를 엄청 깎아내리면서 이란을 좀 볼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프랑스도 네이션스 리그나 유로 이런 데서는 절대 강자 포스를 못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다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래도 세네갈 정도의 좋은 팀 상대로 3골이나 뽑은 거, 이것도 사실 엄밀히 하면 아다리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은바페의 한방, 공격 자원들의 폼이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일단 이라크는 저는 학살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프랑스의 1마인부터 해가지고 뭐 2마인까지, 아마 배당 형성이 뭐 3마인까지는 안 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프랑스가 좀 편한 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뭐 전반전부터 마인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고배당용으로는 전반 마인도 볼만은 해요. 언더오버 역시 뭐 3.5 오바로다가, 이라크가 저번처럼 막 득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프랑스가 좀 편한 게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르웨이 대 세네갈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프랑스에 이어서 2, 3위를 가리는 그런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둘 다 뭐 최근에는 폼이 괜찮은 편이죠. 노르웨이는 뭐 예선 과정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득점세를 보였다. 단순하게 이제 조별 예선 포함해가지고 A매치 기간 펼쳐진 이런 뭐 친선전 다 포함해서 12경기 동안 11승 1무. 특히 이제 홀란드가 이제 21골이나 넣었다. 그냥 각오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본선에서도 28년 만에 올라온 건데 이라크를 그냥 개박살내는. 초반에는 뭔가 좀 갸우뚱했는데 어쨌든 이제 홀란드의 첫 골로 물꼬를 튼 다음에 상대의 득점도 있었지만은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탄 공격이나 뭐 헤딩골, 그냥 여러 가지로 편하게 갔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실 점수는 더 날만도 했었었고, 경기력이 예선 과정에서 보였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좀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것도 이라크의 체급이 너무 말이 안 됐고, 노르웨이도 이런 월드컵 본선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경험적인 요소라던가 폼 문제, 또 노르웨이가 되게 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지금 또 이렇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또 더운 날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은 고전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반대로 세네갈은 이제 아프리카 사실상 챔피언입니다. 얘네들 모로코한테 좀 억울하게 우승을 뺏겼었죠. 저번에 우려했던 건 이런 뭐 마네나 게이에 쿨리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노장이 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경기에서는 마네가 사실 좀 투명인간스러웠던 거, 그리고 얘가 또 페널티까지 늦을 뻔했거든요. 마네가 별 도움이 안 돼서 사실은 옛날처럼 뭐 역습 전개하는 뭐 그런 거라던가 뭐 에이스로서의 뭐 기대치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없었었고, 솔직히 마네가 그렇게 막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잭슨은 이제 뭐 골포스트 하나 맞추는 거나 그 다음에 전반 막판에 또 이게 결정적인 찬스도 있었었죠. 사실 전반전에는 세네갈이 프랑스보다 결정적인 찬스가 2번이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또 수비도 엄청 잘 됐고 세네갈이 사실 프랑스를 더 괴롭힐 만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번 경기는 그냥 프랑스전은 전반이랑 후반전 경기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프랑스가 그래도 득점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확 기운 양상이긴 한데, 어쨌든 세네갈 실점 이후에는 아주 뭐 크게 흔들렸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결승에서 모로코한테 막판 페널티킥 준 거, 그것 때문에 파페티아오 감독이 선수단에 그냥 싹 다 나와라 막 이랬잖아요. 그거 되게 감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리스크라고 보이는데, 실점 이후에 정돈이 안 되는 부분을 나는 그런 것들도 이 감독 그렇게 좋게는 안 봐. 물론 이제 뭐 세네갈의 지금 전력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런 팀을 아프리카 최강팀으로 이뤄냈다. 제가 이 감독의 세네갈 그렇게 막 오랫동안 지켜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과정을 거쳐 그렇게 막 이뤄낸지는 모르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팀을 빠르게 정돈시키지 못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격 자원에 잭슨은 저는 글쎄요 그렇게 막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마네는 확실히 도움이 안 됩니다. 세네갈이 괜찮은 후방에 비해서는 전방이 좀 모자라다는 거, 이런 게 좀 보이던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서로 간에 잘하는 게 좀 이제 상충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르웨이는 일단은 공격이 좋고 후방은 여차저차 그냥 좀 때우는 그런 면모라면은 세네갈은 전방이 아쉽고 후방이 괜찮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그냥 세네갈은 너무 센 티어를 만났고 심지어 그 팀한테도 잘 비볐어요. 노르웨이는 그냥 이라크 체급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낮더라, 뭐 그런 생각이어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조심스럽고, 이것도 이제 보니까 배당상으로는 세네갈이 역배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그냥 세네갈의 프랭 같은 거로 접근하고 싶어. 노르웨이가 막 다른 예선에서 막 이탈리아 패고 이랬던 것처럼 편한 경기가 될 것 같진 않다. 분명 뭐 기회는 있겠죠. 난 근데 생각보다 세네갈이 선제골을 너무 막 어이없게 일찍 먹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은 꽤나 할만할 것 같아요. 무튼 이거는 궁금하지만 관망하고 싶은 경기죠. 이것도 함부로 건들긴 좀 무섭고, 첫 경기에 보여준 거랑 얼마나 좀 다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면서 앞으로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매치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방향차는 세네갈 프렌이나 아마 2.5일 거예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 대 알제리인데, 사실 뭐 관심이 크게 가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요르단도 저번에 오스트리아를 꽤나 괴롭혔었습니다. 알리 오란의 멋진 이런 골도 있었고, 그 외에도 찬스를 꽤나 잘 만들었었어요. 아시안컵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선 과정에서도 득점도 꽤나 한다든지, 가끔 이렇게 중동에 그런 기술적인 선수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얘네들도 뭐 예선에서 잘했던 알 나이 맛이 없어가지고 스트라이커 자리를 뭐 땜빵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 확실히 오스트리아 정도 되는 팀한테도 공격에서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수비 문제, 일단 골키퍼 문제가 많이 있고, 공중전에서 약하다든지 볼 처리 미스 이런 게 있었고, 수비진에서도 막 페널티킥 사실 좀 어이없이 줬죠. 핸드볼로 태클 과정에서 안 들어도 되는 손 들었다가 주고, 공중전에서 자책골 나오고, 그런 것들 보니까 공격은 어느 정도 결이 있는데, 네, 수비는 그냥 월드컵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알제리, 제가 맨날 말하는 아프리카의 대세가 이제 북부로 옮겨갔다. 옛날에 막 중앙아프리카 이런 피지컬적인 축구보다는 기술적이고 수비적으로 끈끈한 북아프리카 쪽의 축구가 좀 더 중심화가 되고 있는데, 근데 알제리는 수비가 조금 아쉽죠, 얘네들도. 특히나 지난번 경기 이제 골키퍼가 너무 말이 안 됐다. 제가 그전에도 예선에서는 분명 노장 골키퍼들이 막 4경기씩 5경기씩 나눠가면서 되게 뛰었는데, 막상 이제 본선에서는 그 노장 골키퍼들이 둘 다 이제 엔트리 포함이 안 됐고, 여기 있는 리카 지단이 아마 A매치 6경기,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1경기씩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골키퍼를 뽑을 때 알제리가 뭔가 좀 이상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최근 친선언이라던가 그래도 걔네들 중에서 A매치를 가장 많이 뛴 지단을 선발 골키퍼로 내보냈는데, 진짜 실전 과정에서 지단이 너무 못했습니다. 솔직히 첫 골도 이거는 펀칭 미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골도 이거를 옆으로 쳐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쳐내가지고 리바운드 골을 바로 혼납을 한다든지, 뭐 이외에 몇 번 그냥 뭐 막은 건 있지만 그거는 골키퍼로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전 과정에서 3골 중에 못해도 1골, 많게는 한 2골 정도는 이거는 골키퍼가 아쉽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좀 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알제리에 만약에 정상적인 골키퍼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지단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쯤이 되지 않나,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야스인 9일이라든지 뭐 부다위 이런 애들이 뭔가 좀 보여줄 만한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게임이 그 정도로 그냥 뭐 아르헨티나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밀렸었고요.
얘네들도 최근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이번 예선에서도 막 우간다, 모잠비크 이런 팀들이랑 한 조였는데 실점이 8점이나 됐거든요. 다른 팀들은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알제리는 유독 또 예선에서 실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전 알제리도 체급이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배당에 알제리가 정배는 정배예요. 배트맨은 아마 한 1.5나 그 아래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제리가 체급은 위인 것 같다. 요르단이 암만 이제 공격에서 좀 뭔가를 해봐도 수비가 너무 별로더라. 결국엔 알제리가 이걸 득점으로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관건일 텐데 저 일단 방향 자체는 알제리 승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기준점이 2.5라면은 전 이건 오바를 도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언더오버가 배당이 오바 쪽으로 좀 후하다면은 저는 오바 같은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뭐 고배당이나 뭐 이런 걸로는 각은 별로 없는데 저번 경기 알제리는 뭔가를 보여줄 틈조차 없었고 요르단은 공격은 보여줬는데 수비가 너무 월드컵 레벨이 아니더라. 네, 그런 점들만 보였어서 저는 알제리의 승리나 오바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경기 다뤄봤습니다. 이번 대회 아직까지 생각보다 막 역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진출팀들이 확정되고 뭐 3차전이 돼봐야 할런지 48개 팀 확장 이후로는 그렇게 막 역배 같은 거 많이 안 나오네요. 햄무도 잘 없고. 무튼 오늘도 한번 이제 소신껏 좀 얘기 좀 해봤고요. 어떤 방식으로는 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또 이제 메이저리그랑 같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메이저리그 현재 또 시즌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이저리그 영상도 같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게임데이 K조랑 L조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